안녕하세요, 송 사무장입니다. 자, 오늘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사실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고 하는 거는 싸게 사야 되잖아요. 저는 투자를 할 때 제가 물건을 사놓고 가격이 오르길 바라는 그런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. 다른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지 않은 물건을 사고요. 물건을 사는 순간부터 저는 수익이 확정되는 그런 투자를 저는 선호합니다. 시세는 1억 원인데 살 때부터 6천, 7천이 돼서 사는 순간 3천만 원의 이익이 확정되는, 그래서 원래 시세에서 디스카운트 된 거. 자, 그런 게 어딨어 뭐 또 그러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. 그런 거 있어요. 투자를 잘한다고 하는 거는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, 고수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는 법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. 다른 사람들 눈에는 좋게 보이지 않는 물건인 거죠. 흔히 부동산을 살 때 중개업소에 가서 혹시 급매물 나온 거 있나요? 거의 그렇게 투자를 하시잖아요. 급매물이라고 하는 거는 시세에서 디스카운트가 돼봤자 그 금액 폭이 상당히 작습니다. 급매물을 사서 수익을 많이 낸다? 그거는 일단 큰 수익을 낼 수 없는 투자 방법입니다. 자,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저는 좋아합니다. 만약에 매수자가 저 혼자밖에 없다고 하면 일반 매매일지라도 더 깎을 수가 있고요. 경매, 공매 물건이 될지라도 더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오늘은 경쟁하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는 좋아 보이지 않는 물건을 사는 그런 기술을 제가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, 그 중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. 일단 저는 못생긴 물건을 좀 좋아합니다.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손대면 예뻐질 물건을 골라냅니다. 빌라가 있으면 빌라도 2층, 3층은 인기가 좋은 편이에요. 탑층이 좀 저렴한 편이고요. 반지하는 훨씬 더 저렴한 편입니다. 오늘은 반지하 물건을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웬만한 사람들은 반지하가 나오면 경매 물건 검색할 때도 그냥 패스를 합니다. 일반 물건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. 물론 저도 반지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. 자, 그런데 그 반지하 중에서 붙여서 좀 예쁜 모습으로 좀 탈바꿈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골라내는 겁니다. 그런 물건을 골라내는 첫 번째 조건은요, 입지가 좀 좋아야 됩니다. 교통. 일단 교통이 좋으면 이거를 고쳐놓고 난 다음에, 수리하고 난 다음에 수요자를 찾는 게 상당히 수월해요. 교통이 있는 곳에는 쉐어하우스도 수요가 있잖아요. 고시텔도 수요가 있어요. 반지하도 그 저렴한 공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제 여건이 되는 분들은 그곳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런데 이 교통이 안 좋으면 너무 언덕 위에 있다, 이런 편의시설과 떨어져 있다 하면 내가 아무리 수리를 잘해도 그 다음 임대를 놓거나 매매를 할 때 상당히 좀 애를 먹게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채광을 봅니다. 채광. 자, 채광이 잘 되는 거는 그럼 뭐만 보면 될까요? 창문의 위치만 보면 돼요. 반지하는 습해요. 원래 지하에 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창문이 지상으로 잘 드러나 있는 거는 빨래를 집에서 널어서 빨래를 잘 말릴 수 있을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내부 하자는 충분히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. 두 가지로 압축하라고 한다면 저는 교통, 두 번째 채광, 이 정도만 되면은 좋게 판단하고요. 자, 제가 지금 오늘 보여드린 물건도 제가 직접 투자했던 물건입니다. 자, 이 물건도 반지하인데 문이 바깥으로 돌출되어 있는 거예요. 문이 거의 1층하고 다름없이 나와 있는 거죠. 분명히 공부상에는 비공일호로 나와 있는데 겉에서 봤을 때는 1층이랑 비슷하네? 그 생각을 했습니다. 이게 언덕 위에 지어졌다 보니까 반지하지만 외부로 1층처럼 드러나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독특합니다. 들어가는 입구가 지층, 1층, 2층이 있는데, 자, 1층하고 2층은 현관문이 다 이쪽에 있는 겁니다. 이쪽 문을 들어가서 현관문 방향이 이쪽으로만 나 있는 거예요. 지하층은 이쪽으로 해서 현관문 입구가 따로 나 있는 겁니다. 자, 이게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입구인 거예요. 자, 그러면 이거는 지하층만 전용으로 쓰는 대문이고, 여기 공간은 지하층만 전용으로 쓰는 이런 테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좀 주목을 했어요. 이 공간을 주목을 했는데 저희 직원에게 현장에 한번 다녀오라고 했습니다. 임대 매매 시세를 좀 꼼꼼히 조사를 해와라 했더니 바로 인근에 있는 부동산에서 매매는 꿈도 꾸지 말라고 얘기했대요. 그리고 임대도 자신할 수 없다.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가 이 물건을 경매로, 금매로 사러 갔는데 바로 앞에 있는 부동산에서 매매 안 돼요, 임대도 안 돼요 하면 여러분들 살 수 있겠어요, 없겠어요? 이 정도까지만 제가 알아놓고 현장에서 가보지 않고 바로 입찰 했더니 낙찰을 받았어요. 낙찰을 받고 나서 수리를 했습니다. 저는 처음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물건을 매입을 했던 거거든요. 이 물건을 이렇게 딱 바꿨습니다. 이게 지하층에 사는 사람만 전용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기 때문에 대문을 전원주택의 대문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. 문으로 들어가는 입구도 데크를 다 깔아서 이 공간을 통로가 아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뒷부분까지도 수도 배관까지 빼놨거든요. 자, 이 공간 내에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. 내부 인테리어는 그냥 기본만 했어요. 싱크대하고
도배 장판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? 자, 이 부동산을 또 주부 한 분께서 그냥 바로 사겠다고 정말 또 좋은 가격에 매매를 했습니다. 자,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. 저 외부 대문을 만들고 저렇게 데크를 하는데 350만 원 들었어요. 350만 원. 그러니까 내가 350만 원이 없어서 이런 투자를 못하는 거예요. 저런 생각을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. 그래서 고수의 경우에는 저런 물건을 보면 바뀔 모습을 상상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. 부동산은 만인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잖아요. 이 부동산을 만족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. 저렇게 꾸미고 나면 이 부동산을 만족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저는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제가 제공하는 가격이 신축 빌라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가격으로 드린다고 해도 저는 충분히 수익 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물건을 매입했던 겁니다. 현재의 허름한 모습을 가지고 부동산 시세 조사를 했을 때는 좋게 얘기해 주는 곳은 별로 없어요. 그런데 저는 더 반갑더라고요. 왜냐면 꼭 그런 경우에는 낙찰이 훨씬 수월하더라고요. 부동산에서 안 좋은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 그 물건은 꼭 저한테 좀 큰 수익을 안겨줬었습니다. 내가 뭔가를 좀 바꿔서 사람들이 오게 할 수 있으면 부동산은 그 가치를 찾고요. 사업장도 흥하는 겁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께 제가 겉에서 봤을 때는 수익 내기 힘들지만 조금 생각을 바꿔서 수익 낼 수 있는 제가 해왔던 부분들을 또 물건 하나씩 또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. 여러분들도 하나씩 익혀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